주식을 산 뒤에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올랐을 때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떨어지면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버텨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산 주식이라면 팔 때는 거의 없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어떤 주식을 사면 팔지 않아도 되는지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빠른 수익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식을 대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07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필립 피셔. 아버지는 정형외과 의사였고 집안 분위기는 학문적이었습니다. 어린 필립은 유난히 질문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왜 이 회사는 잘 되고 저 회사는 안 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 그런 질문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놀이에 관심을 갖는 나이에 필립은 경제와 사업에 끌렸고 그 호기심은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필립은 15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922년의 일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그는 이미 대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클리에서 공부하다가 스탠퍼드 대학교로 옮겼고 1927년에 20살 나이로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필립은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이 대학원은 막 문을 연 신설 프로그램이었고 학생 수도 매우 적었습니다. 필립이 입학한 해의 학생 수는 고작 19명이었고 그 전해에 입학한 학생은 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규모의 학교였지만 그곳에서 필립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리스 에멧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한 번씩 학생들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기업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이론을 가르쳤지만 에멧 교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실제 공장을 보여주고 실제 경영진을 만나게 하고 실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했습니다. 필립에게 이 경험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과 현실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 회사가 직접 가보면 문제가 많았고 반대로 숫자상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회사가 실제로는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필립은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숫자만 봐서는 진짜를 알 수 없다. 회사의 본질을 알려면 직접 가서 보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그는 이 교훈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에멧 교수는 차가 없었고 필립은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립은 매주 에멧 교수를 태우고 기업 방문에 함께 다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필립은 에멧 교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방문한 회사의 강점은 뭔지, 약점은 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 대화들이 필립의 투자 철학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28년 대학원에 입학한 지 1년도 안 돼서 필립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앵글로 런던 은행이라는 곳에서 증권 분석가로 일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일같이 올랐고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필립도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실전에 뛰어들 수 있다.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일은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위험 채권을 팔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았는데 정작 그 채권의 품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객들에게는 분석 보고서를 보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했습니다. 필립은 이게 지적으로 불성실하다고 느꼈습니다. 가격만 알고 가치는 모르는 사람들, 그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필립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분석, 제대로 된 연구,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이 왔습니다. 10월 주식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폭락이 시작됐고 미국은 대공황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필립도 돈을 잃었습니다. 그가 산 주식들은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서 저렴해 보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싸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락 앞에서 그 숫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필립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우리는 경제적 지옥을 겪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부유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걸 봤습니다. 어떤 공장 임원은 경비원으로 일하게 됐고 그의 아내는 남의 집에서 청소와 요리를 했습니다. 전구값을 아끼려고 집안의 전구를 빼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필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깨달아서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낮으면 싸고 싸면 사야 한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락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싸 보이는 주식에는 싼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재무제표에 다 드러나지 않는다. 숫자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숨어 있다. 필립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싼 주식을 찾지 말고 좋은 회사를 찾자.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오래 갈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를 찾으면 굳이 싸게 살 필요가 없다. 이 깨달음이 그의 투자 철학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1931년 필립은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대공황이 가장 심각할 때였습니다. 경제는 바닥이었고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필립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는가. 그렇게 피셔 앤드 컴퍼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처참했습니다. 1932년에 그가 번 돈은 한 달 평균 $2 99센트였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1933년에는 그래도 나아져서 한 달에 $29 정도를 벌었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몇만 원에 불과한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필립은 그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고 자신만의 방법을 다듬고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는 육군 항공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에도 그는 투자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의 접근 방식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필립은 다시 투자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필립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 특별한 회사만 찾겠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회사만 투자하겠다. 그는 화학산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화학산업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 봤습니다. 새로운 소재, 새로운 제품, 새로운 수요가 생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필립은 화학회사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받고 업계 사람들을 만났고 회사의 역사를 파헤쳤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우케미컬. 당시 다우케미컬은 월스트리트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화학회사들의 실적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후에는 불황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 패턴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립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우케미컬이 준비하고 있는 신제품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화학 물질, 새로운 용도, 새로운 시장. 그 정보는 재무제표에 없었습니다. 필립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우케미컬의 사장을 만났습니다. 필립에게는 처음 만나는 경영자에게 꼭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우케미컬의 사장은 인상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군대처럼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관료적이 되고 부서 간에 벽이 생기고 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그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필립은 이 답변에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의 본질을 알고 있다.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그는 또 다른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우 케미컬은 자신들이 잘 아는 분야에만 집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화학 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가 되거나 적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만 투자했습니다.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게 다우 케미컬의 원칙이었습니다. 필립은 이 회사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1947년 그는 다우 케미컬 주식을 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피했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립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우 케미컬은 이후 10년 동안 5배나 올랐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비싸 보였던 주식이 결국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필립은 또 다른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코닝 글라스 웍스, 유리 제조 회사였습니다. 당시 텔레비전이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필립은 텔레비전 산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친구가 텔레비전 제조사들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보내줬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필립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텔레비전 제조사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텔레비전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브라운관 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코닝 글라스 웍스였습니다. 필립은 코닝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유리 기술, 새로운 소재, 새로운 용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필립은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 제조사 중 누가 이기든 코닝은 돈을 번다. 왜냐하면 모두가 코닝의 유리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1947년 그는 코닝 주식을 샀습니다. 주당 $20 정도였습니다. 10년 후 그 주식은 10배가 됐습니다. 필립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유행하는 산업을 쫓지 말고 그 산업을 떠받치는 회사를 찾아라. 모두가 텔레비전 회사에 열광할 때 그는 텔레비전을 가능하게 하는 유리 회사를 샀습니다. 이게 필립 피셔의 시선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필립은 새로운 산업에 주목했습니다. 반도체. 당시 반도체는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필립은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봤습니다. 그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라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작은 회사였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필립은 이 회사의 기술력과 경영진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1956년 여름,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핵심 임원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팔려고 했습니다. 상속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필립은 금융계의 여러 사람들과 이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이 회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주식을 샀습니다. 아직 상장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주가가 $5 미만에서 시작해 $200가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주가가 80%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고점에서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많은 투자자라면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립은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경영진은 여전히 유능했고 기술력은 여전히 우수했고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팔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주가는 다시 올랐습니다. 정고점을 넘어 새로운 고점을 찍었습니다. 팔지 않은 그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됐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필립 피셔는 왜 이렇게 팔지 않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는 1958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목은 보통주와 이례적 이익.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최초의 투자 서적이 됐습니다. 그 책에서 필립은 자신의 철학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대로 산 주식이라면 팔 때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절대 없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입니다. 필립은 완전히 팔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팔아야 할 때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언제 팔아야 할까요? 필립은 세 가지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처음 살 때 실수를 했을 경우입니다. 조사를 잘못했거나 판단이 틀렸거나 예상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거나 어쨌든 처음 산 결정이 틀렸다는 게 분명해지면 그때는 팔아야 합니다. 필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건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투자자들이 잃은 돈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원금 회복을 기다리며 원하지 않는 주식을 계속 들고 있다가 잃은 것입니다. 필립의 말입니다.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빨리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첫 번째 손실이 보통 가장 좋은 손실입니다. 둘째, 회사가 더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필립에게는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역량, 연구개발 투자, 이익률, 노사관계, 미래 전망.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살 때는 이 기준을 충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안일해지거나 혁신을 멈추거나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그럴 때는 팔아야 합니다. 필립은 두 가지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하나는 경영진의 변화입니다. 창업자나 뛰어난 경영자가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회사의 문화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의 추진력과 혁신 정신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장의 포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성장할 공간이 없어지면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년 성장하던 회사가 어느 순간 정체되기 시작하면 그건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더 좋은 투자 대상을 발견했을 경우입니다. 이건 좀 까다로운 경우입니다. 필립은 이 세 번째 이유로 팔아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대로 조사해서 샀다면 그보다 더 좋은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팔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회사가 현재 가진 회사보다 충분히 더 좋아야 세금과 거래 비용을 감당하고도 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정말 확실할 때만 해당됩니다. 필립은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을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졸업식에서 당신은 3명의 동기를 골라야 합니다. 그들의 첫 해 연봉만큼을 주고 평생 그들 수입의 4분의 1을 받는 계약입니다.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잠재력 있는 사람,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사람, 가장 오래 성장할 것 같은 사람을 고를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고르면 쉽게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잠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계약을 끊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고른 주식은 쉽게 팔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필립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팔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을까요? 필립도 그런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회사는 계속 좋아집니다. 오늘 100% 올랐다고 내일 못 오르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본질이 좋다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복리로 쌓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수익이 됩니다. 반면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 주식이 원래 주식보다 더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대로 조사해서 산 주식을 버리고 새로운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립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아무것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가격과 가치는 다릅니다. 가격은 오늘 시장에서 사고 파는 숫자입니다. 가치는 그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회사는 가격이 올라도 여전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팔 이유가 없습니다.
1955년 젊은 투자자가 필립을 찾아왔습니다. 오마하에서 온 25살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워런 버핏. 버핏은 필립의 책을 읽고 직접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버핏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버핏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5%가 벤저민 그레이엄이고 15%가 필립 피셔입니다.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그게 그레이엄의 핵심이었습니다. 필립은 달랐습니다.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것, 그게 필립의 핵심이었습니다. 버핏은 두 사람의 가르침을 결합해서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가 됐습니다. 버핏은 필립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필립 피셔를 만났을 때 그의 아이디어만큼이나 그 사람 자체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법을 사용해서 사업을 철저히 이해하면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18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다시 한번 필립을 언급했습니다. 필립 피셔의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의 방식은 여전히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담당자들이 아직도 필립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립은 1999년까지 일했습니다. 91살까지. 은퇴한 후에도 그는 투자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4년 3월 필립 피셔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96살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1929년 대폭락을 경험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마지막 대가일 것입니다. 74년의 투자 경력.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지킨 원칙은 결국 하나로 요약됩니다. 좋은 회사를 찾고 오래 들고 있어라. 팔 때는 거의 없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립 피셔가 말한 절대 팔지 않는 주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필립은 혁신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회사. 그런 회사는 오래갑니다. 코닝 글라스가 그랬습니다. 유리라는 오래된 산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텔레비전 브라운관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광섬유까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회사는 환경이 바뀌어도 적응합니다. 그래서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뛰어난 경영진이 이끄는 회사입니다. 필립은 숫자보다 사람을 봤습니다. 경영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우 케미컬의 사장은 회사가 커져도 관료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영진이 있는 회사는 성장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영진이 안일해지면 그때는 팔아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회사도 바뀝니다. 셋째, 오래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시장이 작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필립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를 살 때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봤습니다. 이 기술은 모든 곳에 쓰일 것이다. 그 예측이 맞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계속 커지면 회사도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필립의 방식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몇 달씩 한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업계의 구석구석을 파헤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첫째, 사기 전에 충분히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사면 대충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회사는 불안해서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겁이 나고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아는 회사는 확신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떨어져도 이유를 아니까 견딜 수 있고 올라도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기적인 가격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가는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의 본질입니다.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경영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장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본질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격과 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필립의 수익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것입니다. 코닝 글라스를 10년 들고 있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를 수십 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유혹과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심이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투자는 결국 시간의 게임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누가 더 흔들리지 않느냐? 필립 피셔는 그 게임을 74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74년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10년, 20년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팔지 않아도 되는 회사. 오래 들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회사. 그런 회사를 찾는 게 투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필립 피셔는 말했습니다. 제대로 산 주식이라면 팔 때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말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실수했으면 팔아야 합니다. 회사가 변했으면 팔아야 합니다. 확실히 더 좋은 게 있으면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들고 있어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팔면 안 됩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팔면 안 됩니다. 시장이 무섭다고 팔면 안 됩니다. 회사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답을 줍니다. 필립 피셔. 그는 1907년에 태어나 20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한 세기를 살면서 투자의 세계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좋은 회사를 찾아라. 그리고 오래 들고 있어라.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화려한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회사를 찾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필립 피셔처럼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